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고흥에서는 최근 해상풍력 사업이 뜨거운 관심사인데요. 해상풍력을 둘러싸고 찬반 갈등이 불거지면서 지자체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고흥군 영남 면사무소입니다.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공공주도 해상풍력 설명회가 한창입니다. 고흥군은 포두면을 시작으로 16개 읍면을 돌아가며 공공주도 해상풍력 주민 설명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와 주민 이익 공유 등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다 신재생 에너지 하잖아.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도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서 관심은 있잖아요. 하지만 해상풍력 사업을 두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양 생태계와 어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어민들은 지난 6월 반대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주민 설명회를 통한 갈등 해소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고흥군은 지속적인 어업활동 보장과 정당한 보상, 어업소득 보전 등 3대 원칙을 반드시 지키고 김 양식장이 있는 민간 해상풍력단지는 공공개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본 사업은 국민과 어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지역의 산업이 상승할 수 있도록 모델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상풍력 반대대책위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오는 23일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있지만 어민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고흥군이 제안한 공존대책위원회에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흥에는 현재 총 4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민간과 공공주도가 각각 2기가와트입니다. 해상풍력 주민 설명회는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한의원 프랜차이즈 대표이자 주철현 국회의원의 아들인 주모 씨가 200억 원대 사기 대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주철현 의원은 아들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주철현 국회의원의 아들인 주모 씨가 200억 원대 사기 대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의원 프랜차이즈 대표인 주 씨와 또 다른 임원 박모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개업을 원하는 의료인들의 계좌에 돈을 일시적으로 이체해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게 해줬고 이를 이용해 모두 35차례에 걸쳐 259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주 씨 등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편취액의 규모도 커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법률적 측면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결정하진 않았습니다. 주철현 의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 의원은 2년 전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 입장문을 통해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며 검찰의 수사는 야당 의원을 공격하려는 정치적, 정략적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주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박모 씨는 징역 3년을,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 19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대학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순천대와 목포대가 새로운 교명 선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두 대학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합대학 교명 공모를 진행한 뒤 교명선정위원회와 대학통합공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명안 4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대학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해 1순위와 2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교육부에 제출해 교명 확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강문성 전남도 의원이 도내 노후화된 부영 임대주택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강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도정 질문에서 현재 전남 도내 민간 임대주택 117개소 가운데 36개소를 부영주택이 차지하고 있고 여수에만 15개 부영단지가 있는데 절반 이상이 준공된 지 20년이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 아파트 상당수가 외관 도색 벗겨짐은 물론 벽체 균열과 곰팡이 발생, 복도 천장 균열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시설 노후화에도 부영주택 측이 장기 수선 계획 수립 기준에 따른 8년 주기의 보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되고 있는 지역 필수 의사제 시범 사업이 전남에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용된 의사들도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의사가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신규 채용은 아주 미미한데요. 이를 비롯한 전남도 의회 도정 질의 주요 내용을 김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역 필수 의사제 시범 사업. 전남과 경남, 제주, 강원도가 공모에 선정돼 내과와 외과 등 8개 필수 의료 과목에서 광역 단체별로 24명씩을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전남도에서는 정원의 66% 수준인 16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존에 근무하던 의사가 채용됐습니다. 전남 지역의 지역 필수 의사 채용률이 낮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채용 인센티브가 타 시도보다 적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지역의 의료 공고용을 메우는 유연한 도구로서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남도 산하기관의 건물 임차 보증금 미회수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남연구원이 통신대로 이전하면서 나주 혁신도시 건물 임차 보증금 30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45억 원의 보증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벌이는 등 전남도 전체적으로 미회수 보증금이 77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여기서만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셔서 더 면밀하게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또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낭비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기회로 해서 지금 도산하기관의 임차보증금 관련된 부분들은 전수조사를 좀 해서 법적 부분을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심한 소비 부진과 과잉 생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산업에 대한 대책으로 전복 가두리 감축도 제안됐습니다. 20만 칸을 5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향을 제안해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연간 4만 칸 감축을 목표로 도비 100억 구매에 연간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전복 가두리 감축 계획에 동의하고 사업비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양시가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물류창고의 화재 진화와 시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오늘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내 물류창고 화재 긴급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미세먼지와 분진 제거를 위해 고략동과 중마동 등 인근 피해 지역에 살수차를 집중 운영하는 한편 인근 동사무소에도 마스크 10만 개를 배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기 중 유해물질 100종을 측정해 중금속 검출 여부를 포함한 더 세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소를 설치해 호흡기 등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 대한 진료 지원에도 나섰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이 전남에서도 오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소비 쿠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부터는 지역생활협동조합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해 연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도 사용처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전남도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지급률은 99%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신안갯벌 등 해안가가 해양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전남이 전국에서 해양 쓰레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신안갯벌. 푸르른 바닷물 바로 맞은편 모래사장이 쓰레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스티로폼은 물론 폐어구와 밧줄, 각종 생활용품까지 해안가를 따라 해양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만조대 조류에 휩쓸려온 폐기물이 쌓여 있는 겁니다. 선박이나 양식장 등 해상은 물론 육지에서 버린 생활 쓰레기, 심지어 해외에서도 떠밀려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의 어선에서 온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분명히 또 그 중국 외국 탓만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한국 쓰레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쪽으로 밀려오는 이유는 해류의 영향이 제일 큽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 지역 해양 쓰레기 수거량은 19만 7천여 톤으로 전국에서 30.3%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방치된 쓰레기는 자연 경관을 해칠 뿐더러 해양 생물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또 잘게 부서진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 다시 흘러들어가 어류 등 해산물에 유입되면 그것을 먹는 사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황이 심각하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국가유산청 등 해양 폐기물을 관리하는 주체와 관련 법이 분산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해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고 관련 법도 일부 개정됐지만 위원회 참여기관에 세계유산을 관리하는 국가유산청이 빠져있는 등 한계는 여전합니다.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일단은 각 법이 따로 놀기 때문에 그 해양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해양보호구역 내에서 좀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해양보호구역 기본법이 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해안 쓰레기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수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청해 놓은 상황. 우리나라 해안이 한여름인데 눈이 와 있대요. 스티로폴이죠, 그거. 해양 쓰레기. 그거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요구에 힘입어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여수시가 선박람회 지정 숙박업소를 모집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17일까지 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숙박업소의 신청을 받은 뒤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선박람회 지정 숙박업소 100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선정된 업체 지정 현판과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이 다음 달 17일부터 사흘 동안 순천에서 열립니다. 오천 그린광장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을 표현하는 대규모 드론쇼와 오케스트라 공연, 웹툰 작가와 감독 등이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 등이 이어집니다. 이와 함께 지역 대학생들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회와 웹툰 공모전, 콘텐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유치 설명회 등도 함께 진행됩니다. 요 며칠 낮 기온이 높게 오른 데다 비까지 내리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3도, 한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 잠시 그쳤던 비는 내일 오전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전남과 광주의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50mm입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1.5m, 먼 바다에서 3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광양시가 여순사건 역사유적지 안내판의 설치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광양시는 2025년 제3차 여수순천 11구 사건 민간협의회를 개최하고 광양읍 무선제, 봉강면 신촌 민간인 학살 매장지, 다한면 금천리 민간인 희생 사건지 등 3개소를 여순사건 역사유적지 안내판 추가 설치 장소로 선정했습니다.